네, 이번 섹션부터 디스플레이 속성의 모든 것을 다루게 될 거예요. CSS 관련된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단언컨대 디스플레이 속성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한 이해도를 잘 가지고 있으면 퍼블리싱 실력이 쭉쭉 늘 것이고,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고 좀 흐릿하다 그러면 퍼블리싱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만큼 실력이 잘 안 느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퍼블리싱의 모든 것, 제가 생각할 때 퍼블리싱의 모든 것은 HTML 요소, HTML 태그는 다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태생적으로 다 선택되어 있어요. 인라인이면서 블록, 블록이면서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 요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물론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으로 인라인 요소를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 이렇게 서로 다 변경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가 어떤 특징, 블록 요소가 어떤 특징, 인라인 블록이 어떤 특징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라인 블록,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라인 블록,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퍼블리싱이 수월해지실 것이고요. 이건 제가 장담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은 장담할게요. 자, 그리고 애매한 상태면 열심히 하시더라도 잘 안 늘어요. 자,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하나도 놓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 요소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어떤 태그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코딩웍스 블로그, 인프론의 블로그 가시면 제가 이 이미지, 큰 이미지로 넣어놨으니까 요거 이렇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휴대폰에 넣어서 항상 오며 가며 항상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냥 옆구리 쿡 찔렀을 때 자,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 요소의 특징 4가지 뭐가 다르죠? 라고 옆구리 쿡 찔렀을 때 바로 이게 짜자장 나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도를 완벽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럼 퍼블리싱 실력이 뭘 해도 늡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HTML을 작성할 때도 불필요한 구조의 HTML을 심플하게 더 작성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실습으로 알아보기 전에 인라인 요소에는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라인 요소는 화면에 보이는 이 태그들이 다예요. 자, 그러면 이 태그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글자를 꾸미는, 개별적으로 글자를 꾸미는 서식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인라인 요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자를 개별적으로 꾸미는 서식 관련된 태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록 요소는 이제 어떤 태그들이 있냐면 블록 요소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태그들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블록 요소는 보시면은 다 제목 같은 것들, UL, 목록, 그리고 P 태그, 그리고 div, 그리고 이제 시멘틱 태그들, 곧 레이아웃을 전체적으로 잡는 애들이 주로 블록 요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아웃 관련된 태그들, 목록이죠? 목록. 자, 목록 태그, 제목 태그, 그리고 테이블 관련 태그가 여러분 보시면은 테이블만 있는 건 아니죠. tr도 있고, td도 있고, th도 있고. 물론 우리가 tr, th, td까지 블록, 이걸 디스플레이, 블록, 인라인 이렇게 바꿀 일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테이블이라는 태그뿐만 아니라 이런 태그도 사실은 블록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멘틱 태그라는 거는 이제 HTML5부터 생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 전체적으로 다 레이아웃을 잡기 위한 요런 태그들을 다 시멘틱 태그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블록 요소는 전체적으로 요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인라인 블록은 당연히 보시면은 인라인 블록이니까 인라인이라는 단어랑 블록이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의 성질 플러스 블록 요소의 성질인 거죠. 자, 그래서 인라인 블록의 대표적인 태그들은 이미지, 인풋, 버튼, 폼 요소들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폼 요소. 자, 그리고 셀렉트, 텍스트 에어리어 이런 것들은 다 폼 요소는 대부분 다 인라인 블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폰트 어썸이라든지 XE 아이콘 같은 폰트 아이콘 태그도 인라인 블록이에요.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아이프레임 이런 것도 다 인라인 블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인라인 블록은 자, 보시면은 이미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폼 요소.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건 라벨이라는 것도 폼 요소잖아요. 근데 얘는 인라인 요소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라인 요소의 특징, 블록 요소의 특징, 인라인 블록 요소의 특징을 우리가 다른 점을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특징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기본 너비값. 그리고 한 줄에 하나만 배치되느냐, 여러 개 배치되느냐. 그리고 너비, 높이, 곧 크기 값을 width 하이트를 줬을 때 이걸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상하 마진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4가지에 따라서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라인 요소. 자, 그러면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인라인이라고 이렇게 단어 자체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걸 보통 라인이라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로로 돼 있는 걸 보통 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물론 이제 세로로 돼 있는 것도 라인이에요. 그런데 가로로 돼 있는 거 줄이 몇 줄이야? 3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로 배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블록은 벽돌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벽돌을 처음부터 이렇게 쌓기보다는 층층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 요소는 한 줄에 하나만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줄에 2개 이상 있으면 얘는 인라인 또는 인라인 블록이에요. 자, 그러면 인라인 블록이라는 거는 지금 말한 인라인 요소와 블록 요소의 성질을 2가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걸 인라인 블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라인 요소의 특징. 자, 지금 하는 내용은 다 실습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인라인 요소의 특징은 기본 너비값. 자, 우리가 너비값, width, height 뭐 이런 걸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자, 기본 너비값은 컨텐츠의 너비값이에요. 자, 그리고 한 줄에 여러 개 배치됩니다. 그리고 크기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라인 요소는 width, height를 아무리 줘봐야 크기 값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라인 요소인데 계속 width, height 주면서 왜 안 되지?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하 마진을 가질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스팬 태그에다가 마진 버튼 100픽셀 이렇게 줘봐야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마진 탑도 마찬가지고. 왜? 스팬은 인라인 요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컨텐츠의 너비값이란 이 한 줄에 여러 개 배치되어 크기값 가질 수 없다, 상하 마진 가질 수 없다는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컨텐츠의 너비값만큼이 기본 너비값이라는 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샘플로 자, 스팬 태그 안에 저는 스팬 태그입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HTML 요소는 너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때 보더를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브라우저 크기라고 생각할게요. 브라우저 크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얘가 이렇게 기본 너비값, 투명하지만 기본 너비값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곧 컨텐츠의 너비값. 컨텐츠라는 건 이 안에 텍스트를 컨텐츠인 거잖아요. 그럼 컨텐츠의 너비값만큼 알아서 딱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스팬 태그까지만 쳤다라면 기본 너비값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라인 요소는 컨텐츠의 너비값만큼이 기본 너비값, 한 줄에 여러 개 배치, 그리고 크기값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상하 마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 마진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패딩은 인라인 요소, 인라인 블록, 블록 요소와 관계없이 상하, 좌우 마진 다 가질 수 있어요. 패딩은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을 구분하는 특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록 요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죠? 블록 요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죠. 기본 너비 값이 100%예요. 그리고 한 줄에 하나만 배치되죠. 블록처럼 제가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비값, 높이값, 크기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상하, 좌우, 마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라인 요소하고 뭐가 달라요? 기본 너비값이 100%, 그리고 얘는 기본 너비값이 텍스트 내용만큼. 인라인 요소는 한 줄에 여러 개 배치할 수 있지만 블록 요소는 한 줄에 하나만 배치할 수 있죠. 그리고 인라인 요소는 크기 값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위드스 하이트를 아무리 줘봐야 변화가 없어요. 근데 블록 요소는 위드스 하이트를 주는 만큼 바뀌죠. 그리고 인라인 요소는 상하 마진을 가질 수 없지만 블록 요소는 상하, 좌우, 마진 모두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같은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인라인 블록은 인라인 요소하고 블록 요소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 너비값은 컨텐츠의 너비값, 곧 인라인 요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줄에 여러 개 배치되는 거, 여기까지 인라인 요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라인 요소는 크기 값을 가질 수 없죠. 그런데 크기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위드스 하이트를 적용해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블록 요소의 성질이죠. 그리고 상하, 좌우, 마진 가질 수 있다. 인라인 요소는 상하 마진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그런데 블록 요소는 상하, 좌우, 마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인라인 블록은 여기까지는 인라인 요소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크기 값하고 상하 마진은 요 블록 요소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라인 블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제가 여러분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텍스트 파일은.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속성을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사항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전에 일단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에 대한 이제 HTML 태그를 넣고 실제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명확히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네,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 요소의 대표적인 네 가지 특징을 HTML을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인라인 태그는 span, 그리고 div, 그리고 인라인 블록은 버튼 태그로 할게요. 뭐 무슨 태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자, 네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기본 너비값, 한 줄에 몇 개가, 한 개가 배치되냐, 아니면 여러 개 배치할 수 있냐, 크기 값을 가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상하 마진을 가질 수 있냐, 없냐. 자, 오른쪽 하단 부분 보시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인라인부터 할 거니까 이렇게 전 주석 처리하고 스팬이라는 태그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팬이라는 거는 서식 관련해서 글자를 마크업해서 그거를 꾸미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라인 요소는 대부분 서식 관련이라고 그랬죠. 자, 스팬 태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HTML 엘리먼트는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인라인 요소인지 블록 요소인지를
확인할 때는 임시 보더를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보더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기본 너비 값이 컨텐츠, 요 텍스트의 너비 값으로 맞춰지는 거 확인됐죠? 그럼 한 줄에 여러 개가 배치되는지 해볼게요. 그러면 이 스팬을 제가 이렇게 4개 복제했어요. 자, 그러면 복제하면은 복제한 만큼 이 부모 요소가 너비가 지원하는 만큼 가로 배치되죠? 자, 3개만 할게요. 자, 그러면 한 줄에 여러 개 배치되는 것도 확인했죠? 자, 그러면 이제 크기 값을 가질 수 있는지 해볼게요. 위드스 300픽셀, 하이트 100픽셀. 자, 크기값 가질 수 없죠? 왜? 인라인 요소니까. 자, 그리고 상하 마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진을 숫자 하나 넣으면 상하 좌우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30픽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좌우 마진은 들어가죠. 그런데 상하 마진, 아래쪽에 요소가 없어서 그런데 아래쪽 마진도 안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인라인 요소는 기본 너비값이 컨텐츠의 너비값, 한 줄에 여러 개 배치되고 크기값을 가질 수 없는 거, 그리고 상하 마진을 가질 수 없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패딩은 제가 초반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패딩은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와 관계없이 상하, 좌우, 마진 다 가질 수 있어요. 제가 30으로 했어요. 그럼 30픽셀 상하, 좌우 다 갖는 거죠. 자, 그래서 패딩은 인라인 블록, 블록 요소의 특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블록 요소에 대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스팬 태그는 디스플레이 none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 요걸 주석 처리하는 게 낫겠네요. 자, 요걸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 요소라고 되어 있는 대표적인 블록 요소 div. 자, 그러면 div라고 되어 있는 거 역시 보더를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비 값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100% 차고 있잖아요. 브라우저 너비가 작던 크던 그거에 관계없이 100% 차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 너비 값이 100%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한 줄에 한 개만 배치가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위드스가 100%니까 오른쪽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div를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3개를 배치했어요. 그러면 한 줄에 하나씩 배치되죠. 자, 그리고 크기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드스 300픽셀, 하이트 100픽셀. 자, 크기값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위드스가 기본값이 100%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만 놓이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위드스 300픽셀로 했으면 이쪽에 얘네들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도 가로 배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거는 블록 요소의 기본적인 성질을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진 30픽셀 줘볼게요. 마진 30픽셀. 자, 그러면 상하, 좌우, 마진 다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래쪽 마진이 30이니까 아래쪽 마진이 30,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소의 마진이 30이니까 두 개 합쳐서 60이 돼야 되는데 왜 60이 안 되지? 라고 할 텐데 이거를 우리가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해요. 상하, 좌우, 마진 때는 마진이 겹쳐졌을 때 큰 게 더 우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 요소에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온 김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니,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리듬이 끊기니까 마지막 부분에 설명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에 대한 부분의 특징을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요거 div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블록 요소, 인라인 블록 요소는 뭐 이미지, 인풋, 그리고 버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폰트 아이콘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이거는 근데 사실 보더를 안 그려줘도 기본적으로 HTML 자체가 저렇게 버튼이나 인풋 이런 애들은 다 보더를 그려주기 때문에 보더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라인 블록은. 자, 그러면 인라인 블록의 기본 너비 값은 컨텐츠의 너비 값이에요. 자, 그쵸? 요 텍스트의 양만큼 너비 값이 맞춰졌죠? 이건 인라인 성질을 가지고 온 거고요. 한 줄에 여러 개 배치된지 볼게요. 제가 복사. 자, 한 줄에 여러 개 배치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인라인 성질이에요. 자, 그럼 크기 값을 가질 수 있는지 해볼게요. 자, 위드스 300픽셀, 그리고 하이트 100픽셀. 자, 보시면은 크기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 상하 마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30픽셀 해볼게요. 자, 역시 상하 마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라인 블록은 이 두 가지는 요 인라인 성질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값 가질 수 있음, 그리고 상하 마진, 이거는 블록 요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이게 디스플레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퍼블리싱 할 때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이제 실전에서 녹여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CSS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픽을 하라면은 저는 이 파트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마진 겹침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div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진을 일단은 제가 지울게요. 그러면 div에서 nthchild 1번, 2번, 3번을 선택할게요. div nthchild 1번, 2번, 3번. 자, 이거 가상 클래스 때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거 스팬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nthchild 1번을 얘가 가져가 버려요. 2번을 얘가 가져가고 3번을 얘가 가져가고. 왜냐면 nthchild는 순서를 체크하는데 이 태그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가상 클래스 때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니까 여러분이 요거 주석 처리 안 해놓고 div만 남겨놓지 않으면 nthchild가 안 먹힙니다. 자, 그러면 nthchild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div잖아요. 여기에 제가 마진 버텀을 30픽셀 줄게요. 그럼 30픽셀만큼 떨어지죠? 그러면 nthchild 2번, 두 번째 div에 제가 마진 탑을 30픽셀 줄게요. 자, 그러면 30 더하기 30이니까 60이 떨어져야 되는데, 마진이 겹침이 돼가지고 둘 중에 큰 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거에 마진을 50픽셀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합이 80이 돼서 80픽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하 마진 같은 경우엔 30픽셀, 50픽셀 중에서 탑 50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50이 우선하고 얘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하는데 상하 마진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이해도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처럼 마진 30픽셀을 했는데 상하 마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60이 떨어질 것 같은데 60이 안 떨어지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상하 마진 같은 경우에 60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